이제는 이제 우리 연구원보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잘하셔. 한동안 그냥 제가 들어가면 혼내줄 거야 했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기준의 3월 9일 날짜의 기준이죠. 오늘 아침 새벽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의 흐름인데 정확히 놓고 보시면은 이거예요. 경기 회복에 따른 시중 금리의 강세. 어제도 이 부분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중 금리의 강세 때문에 채권 가격이 폭락. 뭐 폭락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죠. 하락 기준에서의 채권 수익률의 강세.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갈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라든가 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또 아시아의 경우에도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긴축을 일부 단행해 볼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 지금 그 내용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더 들여다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시장이 경기가 좋아질 만큼 지표가 확인시켜주고 있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지표가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 지표 속에서 좋아진 지표 속에서 시중 금리가 강세를 띠죠.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 혹은 우리들보다도 금융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으로 따지면 여는 총재라든가 여는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미국의 정부 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쯤이면 긴축을 좀 해볼까라는 의견. 2013년처럼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출구 전략 부분이.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유럽 어제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폭등 나오고 오늘도 강세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시중에서 채권을 매입할 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뒷짐 약간 지고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채권 매입 안 해줘도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돈을 더 안 뿌려도 되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적 완화 혹은 경기 부양책 이러한 부분에 돈을 더 안 뿌려도 되겠다. 뒷짐 싹 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 관망하면서 요 채권을 더 사서 유동성을 더 공급해? 에이 아니야. 그러면서 뒷짐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 다른 반대의 급부죠. 미국은 채권 수익률이 강세를 띠니까 아니 경기 부양책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긴축을 해서 금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구심을 던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장 또 각 연은 총재들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더 공급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2%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시행한다고 하는데 4월 이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긴축해야 될 거예요. 유럽 보세요. 채권 매입도 안 해줘도 경기 뭐 살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혼란이 될 수 있어요. 어찌됐건 결론 다 필요 없어. 결론 아주 쉽게 지금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의 다우지수의 강세 부분이 1.6 수준 요 흐름까지 올라오더라도 다우지수가 1% 수준의 강세로 마감을 했죠. 그죠? S&P 500 지수 강세 뛰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4%의 조정, 나스닥 2%의 조정, 그것쯤이야. 지금까지 올라온 흐름이 얼만데요? 나스닥이요, 2016년부터 해서 200% 올랐어요. 200%. 그리고 나서 눌린 폭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채권 수익률 쭉 나오는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와, 장대음봉 떨어져서 와, 이거 되게 많이 밀려 내려와서 하락 장악형이야. 큰일 났네. 월봉입니다. 월봉이에요. 꼬리 달고 돌릴 수 있어요. 꼬리 달고 돌리면 되는 거지. 교수형? 아니지. 교수형은 더 위에서 형성되고 몸통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죠. 지금
이러한 강세 속에서 지금 이미 벌써 이때 기준에 이게 뭐예요? 지난 8월, 9월, 10월입니다. 이 8, 9, 10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면서 박빙이었죠. 그렇지만 살짝 승기가 잡히면서 민주당의 승기 잡히면 진보 성향인데 그럼 부자 증세를 하면 그동안 강세를 떴던 이쪽에 세금이 좀 혹시라도 증가할까? 규제가 강화될까? 혜택 줬던 부분은 없앨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매월 정고점을 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의 폭등 랠리, 시장의 견인차 역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과도하게 미끄러진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밀리냐 이거야. 다우지수 강세를 띠고 있는데 왜 밀리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알토란 같은 그 자산을 넣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뻐꾸기처럼 얘기해. 뻐꾸기 한번 갑시다. 뻐꾸기. 왜 뻐꾸기를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뻐꾸기 빨리. 지금 시간 없어요. 목 조금 좋아졌는데 이것도 목도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빨리 능동적으로 뻐꾸기 오늘 지금 시장 반등 싹 주고 내일 또 급등으로 팍 나와주면 여러분들 또 한박 웃음 질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왜 투매를 쇼핑을 해야지. 뻐꾸기 이 뻐꾸기의 뻐처럼 채널 돌리는 순간 이 뻐꾸기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기술주들이 성장주들이 금리가 낮았을 때는 성장주들이 혜택을 받는데 조달금리가 싸서 혜택을 받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가치주가 움직인대. 그 이론이 뭐예요? 다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이론이 뭐예요? 우라카미 쿠니오의 장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질금리가 시중 실질금리가 일부 움직였는데 기준금리가 움직였어요. 제로금리라는 거야. 제로금리. 실질금리가 일부 움직였는데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움직였네 이거 아니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여기 채권 10년 만기 장기물의 채권 수익률이 여기라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긴축했을 때 여기네. 2013년도 긴축했을 때 여기네. 3%까지 수익이 나왔네. 아니 지금 그 수익이 지금 아니죠. 그러면 이때 3%까지 올라올 때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했나? 여기 좀 좁아 보여서 그렇지 폭등 2013년도에도 2015년 말에 긴축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긴축도 안 했어요. 지금은 긴축에 긴자도 안 해. 오히려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돈을 이렇게 덧뿌리면 되겠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 우려감을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긴축 안 해도 된다니까.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더 뿌려버려도 된다니까. 요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팍 올라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실질 금리를 2015년 말에 올렸죠. 2015년 말에 올리고 2016년부터 채권 금리가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죠. 금리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3%까지 올라왔잖아. 여기가 무슨 문제가 돼? 아이고 폭락했나? 폭락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러한 각도로 보니까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를 가져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이쪽은 소비 아닌가? 아니 삼성전자의 내년 순이익이 세상에 최소 45조에서 50조 이상을 놓고 보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내년 순이익이 최소 50조에서 죄송합니다. 순이익이 최소 12조에서 내후년에 20조까지 보는데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 오늘 창피해서 아주 하이닉스 창피해 그냥 13만 500원이 뭐예요? 15만 원 찍은 게 지난주요.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찍은 게 지난주라고요. 지난주 15만 500원 찍고 나서 꿍하고 내려왔는데 13만 500원이야. 그러면 내가 먼저 못 샀던 거 쇼핑해야지.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 7억 2,800만 주짜리에 13만 500원까지 내려와 버렸어. 순이익이 내년에 12조 이상.
내후년에는 20조까지, 지금 올해도 순위 10조에서 12조까지 봐요. 컨센서스는 조금 지금 낮게 형성됐지만 안에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면 19만 원, 2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시장에서 그냥 꿍 한번 늘렸다고 그거를 투매를 합니까? 하이닉스를. 미운 우리 새끼야? 아, 미운 우리 새끼 맞지? 100조잖아. 미운 우리 새끼가 100조였잖아. 결국 100조 한번 갑시다. 100조. 빨리 시가총액 100조를 넘겨도 이상할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100조 넘긴 거 딱 두 종목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가장 높게 잡는 쪽이 10조에서 12조. 내년에 12조 이상. 그리고 내후년에 20조까지도 컨센서스가 나와. 근데 100조야? 이게 무슨 뭐 어디 철강업체야? 어디 유틸리티 업체야? 그냥 무슨 기술주가 무슨 PER이 5배 수준 전망치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도 10조를 넘기면 지금 PER이 10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오늘 같은 날 투매. 채널 돌리는 순간 뭐라 그래? 아이고 국채금리가 올라가서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요. 그래서 기술주를 버려야 돼.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는. 아우 지금 왜 싸우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지표가 좋아져서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그게 확인되면서 실질금리가 시중금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약간 자산 매입을 좀 천천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 부양책은 그냥 이때만큼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고 유럽 쪽은 오히려 자산 매입을 좀 더디게 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윤정도보다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연은 총재부터 연은 의장까지 전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포감을 가져요? 결국은 오늘 하이닉스 부분 770만 주 거래량 나쁘지 않아요. 거래대금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 실어주고 그냥 꼬리 달고 돌려줬잖아요. 개장 초부터 800만 주의 기준에서 변동성의 기준 매매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야. 하이닉스라고요. 45% 시장 수익률이 나올 때 하이닉스 얼마 올랐죠? 75%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14만 원에서부터 가격 조정 창피하게 14만 원 찍고 12만 원이 이탈됐었어.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딱 끝내고 단기간에 20% 수준의 강세 그렇게 해서 15만 1,000원을 15만 500원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요 사이에 뭐 큰 문제 있었나? 실제 그렇게 좋은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뭐 거품이 막 일어나서 저금리 상태 거품이 일어나서 고금리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 차익 실현해줬고 아니 제로금리에서 올리지도 않았어. 긴축도 아직 하지도 않았어. 그죠? 출구 전략 단행했어요? 테이퍼링 진행 중이야? 와우 진짜 너무들 하시네. 채널 돌리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너무하다는 게 아니라 채널 돌리면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열심히 기자분이 써놓으신 그 내용 갖고 와서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써놓은 내용 자기 거 그냥 훔쳐갖고 나와서 그럼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막무가내 기술주 정리하시고요. 기술주 정리하시고요. 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보다도 또 글로벌 시장보다도 월등히 약세를 떴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45%나 올라왔거든. 11월 저점 대비해서 10월 말 대비해서. 지금 이제 키높이가 거의 다 맞춰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눌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목 자체가 한 2,000개 종목 이상이 밀려버립니다. 장중에. 안 그래요? IT가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2,000개 수준의 종목이 밀려버려요. 그럼 거의 80~90% 이상의 종목이 밀려 내려가는 건데 무슨 용가리 통뼈 용용용 한번 갑시다 또. 용가리 통뼈 용용용 어제도 한번 했었잖아. 오늘 또 하니까 그냥 쫙 돌리잖아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 한번 쭉 갑시다. 무슨 시장이 IT가 37%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밀려 내려가면은 어떻게 나머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밀리면 다 같이 죽는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업종을 바꿉시다. 어떤 업종? 아직 실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도 안 된 쪽으로 바꾸자는 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용가리 통뼈 용용용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용용용 용가리 통뼈 용용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셔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쪽에 야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냐? 어떻게 시장이 밀리는데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기전자 업종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띠는데 나머지 쪽이 강세를 띈다고? 말도 안 되는. 중국 증시를 보자고 중국의 경제 동향을 놓고 보고 경제 정책을 놓고 볼 수 있어도 중국 증시가 어제 오늘 만약에 밀렸다고 쳤을 때 항생은 플러스요. 아니 홍콩도 영향을 안 받는 중국 증시를 브릭스 시장을 왜 러시아도 좀 보고 브라질도 좀 보지? 아우 답답합니다. 지금 땀 엄청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식은땀이 나셨겠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로금리에서 경기가 바닥에서 이제 시중금리가 살아나는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우리나라 금리 동향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 미국의 금리하고 우리나라의 금리하고 금리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나고 아우 진짜 예전에도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이 기준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4%대였어. 물론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55조를 팔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165조를 판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165조를 그 당시 기준에 2년 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면 이들이 55조 팔아서 금리 격차 때문에 55조를 팔아서 본국 송환을 한다고요? 그러면 55조를 팔아서 나갔나? 예? 리먼 때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지언정 실질적으로 55조를 매도했을 때는요. 달러를 사서 나간 게 아니에요. 원화가 강세를 띠죠. 오히려 경기가 좋아서. 그럼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금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그럼 이러한 KB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얘기했습니까? 지난달 말부터 또 1월 말부터 또 그 이전부터 주력주의 기준에서 뭐예요? IT. 두 번째 실적 뒷받침되는 게 어디예요? 자동차죠. 지금은 다시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지만 전체 추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약세란 말이죠. 예전 기준 대비해서. 자동차 실적 개선 포기. 그 다음 뭐 잡아드렸어요? LG화학. 오늘 또 테슬라 때는 LG화학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LG화학. 그리고 금융지주사. 그 금융지주사가 시장 수익률을 넘기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장 수익률에 딱 이제 부합한 겁니다.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30%대의 강세. 11월 대비해서 지금 KB금융도 11월 대비해서 오늘까지 기준에 30%의 강세. 딱 시장 수익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물론 IT 하다 보니까 IT로 좀 더 집중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어제에 이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노란톡 국민톡 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기는요. 항상 8시 50분 전후에 또 야간 교육하고 나서 오늘은 야간 교육 윤정도가 직접 해드리죠. 야간 교육하고 나서 이렇게 종목군들 HMM 어떻게 이 녀석 그냥 고점 찍고 훅 밀렸는데 어마어마한 손바뀜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손바뀜. 시간에서 다행히 또 잘 돌려놨고 일단 내일 또 복수전 해야죠. 거기에 기아차 자동차주들 바닥 잡고 딱 돌려주는 흐름 KB금융 우와 SK 하이닉스 대바닥에서 완전히 돌려버리는 결론은 이렇게 KB금융 3월 5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폭등 나왔죠. 오늘 또 폭등 나왔죠. 갭상승 이후의 흐름들 2월 26일 개장 전 항상 개장 전 8시 50분 전후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들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엄맘마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서 현금성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손실은 안 나요. 대형주 기준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고 다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기준점에서의 랠리 대비해서는 긴축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결론은요. 최소 시장 수익률의 범위를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린 거예요. 최소 시장 수익률. 최소. 아시겠죠? 이처럼 지표가 좋잖아요. 이처럼 어제 지표죠. 어제. 예? 그러니까 미국장 기준에서 3월 4일 기준. 3월 8일 기준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경기가 계속 살아난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금리가 개선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을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금리가 무슨 3%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올 연말까지 1.9 정도로 놓고 본다는데 그럼 저금리 상태에서 계속 그 기준에서 지금 연준 쪽이나 이런 쪽의 시각은 전부 긍정적이에요. 전부 긍정적입니다. 전부. 이 긍정적인 시각 부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를 속이려고 이분들이 아유 이거 큰일 났는데 국민들을 속이고 한국 국민을 또 속이고 윤정두를 속이고 박스경제TV 시청자분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견 속에서 또 한 번 정리해드려요. 왜 그러면 시장에서 난리냐라고 했을 때 여기 써있잖아요. 테이퍼링. 뭔데? 채권 매입 축소. 유럽은 이미 축소해버렸어.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거꾸로 야 채권 뭐 더 해줘. 왜 축소한 거야? 더 해줘. 더 해줘. 주사 놔줘. 영양제 놔줘. 이러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요. 축소한 게 아니라 채권 매입 계속 할 거야. 계속. 축소 안 해. 축소 안 해. 축소한다 그러면 미리 얘기할게요. 이게 언제 얘기? 1월 28일 FOMC 회의. 그러면서 자신감을 계속 내놔요. 근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뒤로 밀어놓고 중기적인 경기. 앞에 부분은 회복세가 좀 둔화됐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좀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진행하는 그냥 1조 9천억 규모의 부양책 진행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요 기준인 거예요. 그것도 헷갈리세요? 자, 경기가 막 살아났어.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가 오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채권 매입 안 해줘도 되는데 경기 부양책이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던 기술주에서 일부 나왔다는 거지 기술주가 왜 폭락했습니까? 아니 채권 수익률 이것만 왜 놓고 보냐고 계속 말씀드린 거죠. 왜 주봉 월봉까지만 놓고 보셔도 우와 이럴 때가 언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완벽히 살아나서 출구 전략 더 이상 채권 매입 안 해줘. 돈 안 뿌려줄 거야.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시점의 금리. 실질 금리를 올린 그 시점의 금리.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때 채권 수익률 채권 가격의 하락. 이럴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이 폭락했나요? 증시가 폭락했어? 아우 진짜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셔봐야 이제는 여러분들보다 시황을 못 보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들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확 그냥 막 그냥 날라차기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냥 살짝 이렇게 꼬집기만 하고 그냥 에휴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야지.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자산, 알토란 같은 자산을 그냥 내동매매 시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주 나쁜 불법 광고 막 올라오는 사람들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불법 광고 올리지 마세요. 전부 지금 금융당국 기관에 다 지금 고소 조치하고 있으니까 고발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해서 S&P 500 지수 보시면은요. 요 흐름이 이 월봉 차트의 흐름, 이 월봉 맞나? 어쨌든 월봉의 이 흐름이 월봉의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여기 이렇게 보실 때 어때요?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그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 부분 다 보시면 한 번 빼고 나면은요. 요때 한 번 빼고 나면은 전부 고점을 넘겨줘요. 전부. 고점 넘기고 눌리고 고점 넘기고 눌리고. 아니 제로금리, 바닥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경기부양책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고점을 찍는 적 봤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가장 정상적인 지수죠. S&P 500 지수. 500개의 우량 종목.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해서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무리 높은 애플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우 지수가 강세를 띠는 거야.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이라. 이것도 먼저 어려워요. 온라인 교육에서 오늘 8시 온라인 교육에서 다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조금 전에 보신 S&P 500 지수의 흐름 전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금리에서 이 금리 3%도 문제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자산의 이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중금리 얼마? 채권금리 얼마? 그것을 4% 수준으로 잡습니다. 4% 수준. 윤정도 의견이 아니라 이제 1.6 아우 진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뭐 정부 채권이든 미국 채권이든 유럽이든 전부 똑같은 흐름이에요. 예? 차이 나는 부분도 없어요. 사실상 이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 어때요?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유럽 사상 최대치 고점의 흐름, 일본 30년 만에 호황, 그죠?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뚫고 올라가잖아요. 어디가 어느 국가가 대세 하락의 기준이 나와요?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똑같아요. 미국이랑.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기술주하고 무슨 문제가 돼요? 아, 기술주들 저금리 상태에서 자금 조달해서 와 랠리가 나왔는데 아니 금리가 지금 올라갔냐고. 제로금리지. 난 진짜 아우 답답해.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돼? 온라인상으로 오십시오. 이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채널 돌려봐야 이거 얘기를 설명을 못 하잖아. 채널 돌리면 그냥 채권금리가 올라서요. 그게 뭐더라고. 그러니까 기술주가 조정받을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조달금리가 올라가서 이쪽이 더 이상 이제 뭐 거품. 뭔 소리야. 기준금리 자체가 안 올랐는데. 시중금리 일부 오른 게 왜 어쨌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은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2013년도에 이 높은 채권금리 형성됐을 때 뭐 그때 막 폭락 나왔나? 2015년 이후에 금리 실질적으로 올리고 채권금리 우리나라 다시 강세를 띌 때 이때 막 시장 폭락 나왔어요. 폭등이지? 엄마 진짜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장중 내내 10시 2분입니다. 장중 내내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요 1.2% 밀렸는데 아시아 증시의 흐름 요 글씨는 잘못 나온 거고 일본 증시가 0.08, 호주가 1%, 나스닥이 0.73 강세, 전부 시뻘게. 그랬더니 핑계댈 거 없어. 나중에는 중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항생 플러스였어. 항생 플러스. 중국이 약보합을 해도 항생 플러스라고. 어제도 똑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본 선진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국내 증시도 일본의 흐름 또 미국 선물의 강세 이런 부분에 연동돼서 국내 증시도 결국은 낙폭을 줄였죠.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시초가 수준으로 마감돼서 81,400원 거기에 마감돼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거. 그게 아쉬운 거고 세상에 13만 500원 찍은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100조 미만의 흐름으로 그냥 눌려줘서 창피할 정도의 그 하이닉스가 그래도 탄력을 줘서 얼마? 13만 7천원까지 막 축축축 치고 올라오고 종가가 6,500원이었나요? 시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였죠. 투건 들면 이제 또 15만 원인 거예요. 투건 들면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20%씩 올라와서 시가총액 막 20조씩 올려버렸어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의 흐름을 시황 계속 장중에 올려드리고 투매하지 마십시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이닉스의 흐름도 오늘의 기준에서 개장 전부터 최근에 계속이죠. 정리하실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온 종목인데 가격 조정 기가 막히게 받고 기간 조정 기가 막히게 흘러가고 그러고 나서 짧은 구간에 20%의 이게 뭐 소형주입니까?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20%의 강세를 내주고 아니 뭐 문제 있어요? 어디 불났어? 오늘 이런 자락에서는 잡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시장 지수, 검은 색깔 이 시장 지수를 넘기는 쪽은 누구다? 당연히 전기전 접촉이다. 왜? 실적이 나오는 쪽은 여기뿐이 없다. 금리가 아직도 바닥금리인데 금리를 올릴 때 이럴 때 폭등 랠리가 나왔죠. 이럴 때 폭락이고요. 금리를 올릴 때 폭등 랠리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S&P 500 지수다.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2003년, 2004년부터 여기가 2004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2006년 6월까지 여기. 그러고 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는 거예요. 2007년 9월. 그게 2007년 10월이 최고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 내리면서 급격히 내리면서 시장 급락, 그리고 양적 완화. 그죠? 그리고 나서 2013년 출구 전략,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 출구 전략일 때 올라가지 시장이 빠져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술주만 빠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금리 실질적으로 올릴 때 어떻게 폭등 랠리 나오죠?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니까. 이 금리 우리나라 금리예요. 금리 격차 나왔다고 해서 자금 빠진다. 아니에요. 이때 5.25예요. 우리나라 이거 4%입니다. 자금 이탈? 자금 이탈이 됐으면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질 않죠. 그죠? 오히려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떼야 되는. 거기에 자동차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힘겨웠던 거는 120% 오르고 눌려버린 LG전자인 거죠. 나는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누가 끌고 가냐 했을 때 LG전자 아니야, LG전자. 자동차는요. 1월 4일 급등 때도 안 팔았죠. 왜? 오버슈팅이 아니니까. 그럼 1월 8일에는요. 1월 8일에는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빵!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 작년 8월부터 갖고 온 거를 전량 차익 실현 처음으로 해보잖아요. 1월 8일 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더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1월 18일부터 재편입, 16일부터 재편입. 그 기준이 기아차가 7만 원. 그게 10만 원 넘기고.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거기에서 힘겨운 거는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와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클 수밖에 없는 만도 수준이죠. 현대모비스도 평단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IT와 자동차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받았고 기간 조정 다 받았어요. 이제는 시장 끌고 갈 일만 남아있는 거고 LG화학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KB금융은 오히려 지금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그냥 고점에서 그냥 빠바방 두들겨 맞은 HMM 시가총액 6조 6천억까지 밀고 내려가 버렸는데 올해 순이익 얼마? 2조 수준.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가격으로 밀어낸 거지 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시장 들여다보면은 이 수익 다시 다 여러분들 계좌로 시뻘건 불기둥 만들어 놓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쇠뇌가 될 정도로 시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뭐를 하지. 조금 흔들어대면 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우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막 시젠 같은 종목 갖고 있는 거야? 뭐 제넥신 같은 종목 그 업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작년에 변동성 나올 때 그 수익 다 잡아내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거래량이 없어져 버리죠. 회전율이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40%, 50%, 60% 밀린 그런 종목 갖고 있냐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정상적인 장에서 이렇게 FOMC 회의 이후에 1월 말입니다. 1월 말에도 3,000포인트 이탈되면서 난리가 아니었죠. 뭐 시장 뭐 폭락 나온다는 둥 절대.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도 또 각국의 중앙정부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경제연구소에서도 전부 경기 동향은 개선된다 쪽으로 이만큼 돈을 뿌려놨는데 거기에 아까도 계속 보여드린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 당분간은 유동성에 그러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예? 당분간은. 그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도 상관없다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 금리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기업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제로 금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시중금리 일부 오른 거 그거 아무런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벌써부터 이게요 저게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들. 이게요 저게요는 그래서 지금 미국 나스닥에 지금 2%대 선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 만에 보는 2%대 강세예요. 1%만 움직여도 대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여기다 윤석열은 호재입니다라고 분명히 2월 25일에도 호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장 밀려 내려왔다고 뭐가 어떤 종목이 얼마나 IT가 막 2월 25일 이후에 IT가 폭락이 나왔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자동차가 막 폭락이 나왔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진짜로 폭락이 나오고 어려운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아시잖아요. 비이성적인 테마 흐름과 함께 금융당국이 안 돼라고 했던 고빈도 거래, 그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주가만 비이성적으로 끌어올려놨던 실적 뒷받침 안 되는 업종군 종목군에서의 조정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다들 좋다는데, 다들 긍정적이라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금리를 인상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한 거고 그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다. 이게 뭐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럽 쪽에서 돈이 이만큼 있어요. 어떤 돈? 시중에 돈을 뿌려줄 수 있을 만큼 자금이 이만큼 있어. 이걸 어떻게 뿌려준다고요? 채권을 매입해 준단 말이에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줘요. 이 돈 갖고. 채권을 황창 사줘서 돈을 풀어주는데 이거 경기가 살아나고 있네. 야, 채권 매입해서 막 돈을 막 뿌려대면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덜 샀어. 그 돈이 지금 왕창 남아있어요. 진짜로. 덜 샀어요. 그 자체가 긴축이라는 거예요. 돈을 덜 뿌리고 있어. 그래서 긴축을 하고 있다. 출구 전략 그 기준인데 금리를 아직 올린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옆에서 유럽은 오히려 거꾸로 돈 좀 더 뿌려줘. 돈 좀 줘. 이러고 있는 거고, 미국은요. 미국은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긴축을 덜 사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 바뀌고 나서 1조 9천억 달러를 그냥 뿌려버린다잖아요,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뿌리면 좋긴 한데, 이게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 금리가 너무 그냥 막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해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은 오히려 소비가 안 좋고, 부양책도 안 해버려. 이번에 자산 매입도 안 해줘. 그러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그냥 돈이 꽁꽁 묶여가지고 안 돌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긴축을 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고순환성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대처해야지, 조금 잘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우지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고점을 넘겨요. 전월 대비 고점을 넘깁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월 대비 고점 넘기죠. 고점 넘기죠. 고점 넘기고 눌림폭이에요. 이 정도 한번 흐름 나왔다고 이걸 대세 하락장이라고 운운하는 그런 채널을 뭐 하려고 보십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부양을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고점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어떻게 주도주를 투매를 하셔야 될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 나스닥 마찬가지. 2%대 급격한 반등입니다. 저 바닥에서부터 이 바닥 2016년도 이 바닥이 얼마입니까? 4,20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올랐다고요? 200% 올랐어. 200% 오르고 고점 대비해서 11% 밀렸네. 이거를 가지고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세 하락이 아니면 그러면 움직임을 윗방향으로 잘 봐주면 되죠. 얘는 400% 이상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저 바닥 이 바닥 얼마예요? 552에서 400% 올라와 있다고.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에 눌림폭 한번 조금 나왔다고. 니케이가 지금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전월 대비 위에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전월 종가 대비 위로.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 일본 차트 일본 진짜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게 지금 30%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 37% 이상 막 쭉쭉쭉 올라왔다가 우리나라하고 이격이 이제 줄은 거고 미국 증시하고 이격도 이제 다 줄은 거예요. 키 높이 다 맞춰졌어요. 미국이 한 20% 수준의 강세였거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45%의 강세였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조금 눌리고 미국 다우지수는 올라오고 그 간극이 좁혀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이게 대세 하락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누가 이끌어줬어? 이걸 누가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줬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뭘로? 실적을 뒷받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올랐다니까요. 이거 삼성전자 이날 9% 오른 거 빼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얼마나 된다고 엉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오셔서 장중 내내 걱정 마십시오.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지금 낙폭 심하니까 투매가 아니라 오늘을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주변 증시가 다 강하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밀렸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또 중국 쪽 증시를 보자. 중국 쪽 경제 정책만을 놓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항생이 빨간불이야.
홍콩이 빨간불이라고. 근데 중국이 하락하고 있다고. 아이고 중국 영향으로 다 빠지네. 신문기사 그렇게 나왔어. 신문기사가.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도 휘청휘청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홍콩도 영향을 안 받는 거를.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2015년도에도. 그러한 흐름들처럼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쪽이 이 당시에도 시장 30% 오를 때 얼마 116% 오르면서 끌어당겼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기준이 70%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75%, 지금 하이닉스는 90%. 그리고 나서 그 흐름 속에서 요 흐름을 당겨준 거예요. 요 45%를. 앞으로 요 고점을 넘기려면 얘들이 땡기지 않으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이 자동차 이외에는 없죠. IT, 자동차.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힘겹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목 지금 우리가 더 올라가야 디커플링이 해소가 됩니다.